호주, 프랑스, 영국까지 청소년 SNS 전면 금지 한국은 충격적인 피해 사례 총정리.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SNS를 자유롭게 허용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왜 청소년 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충격적인 현실이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6월,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전격 발표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X, 스냅챗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 왓츠앱 같은 메신저 서비스나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교육과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소식에 영국 부모들의 90%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영국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청소년 SNS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움직인 나라는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2024년 11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 매우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을 어기는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달러, 한화로 약 4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X 등이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호주 국민의 무려 77%가 이 법을 지지했으며, 이 법은 2025년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2026년 1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국민의 80%가 이 같은 규제 입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전면 금지는 아직 없지만 개별주 단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자체를 금지했고, 유타주와 아칸소주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가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덴마크, 독일, 캐나다,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 10여 개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제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가 14세 이하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입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청소년 SNS 규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나라들이 나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사례들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사이버불링, 즉 온라인 따돌림과 괴롭힘의 문제입니다. 국내 한 중학생 어군의 사례를 보면, 같은 학교 학생이 어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SNS에 사칭 계정을 만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SNS에서 시작된 폭력은 현실 세계까지 번져 직접적인 신체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학생 중 무려 45.5%가 자살 또는 자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불링은 익명성, 반복성, 빠른 확산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학교 폭력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잔인하게 작동하며 피해자에게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자해자살 유발 콘텐츠입니다. SNS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극단적인 심리 상태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심지어 자해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한 10대 청소년은 SNS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자해 방법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청소년에게 알려주는 충격적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극단적인 생각을 부추기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극단주의와 폭력으로의 유입입니다. 호주에서는 16세 소년이 주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소년은 SNS를 통해 세력을 확대해 온 극단주의 단체에 포섭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NS 알고리즘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많이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아직 판단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사상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적 착취와 그루밍 피해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인이 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가 SNS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 법안이 추진된 배경 중 하나도 SNS를 통한 아동 성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 총리 관저 앞에는 SNS가 자녀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유족들이 직접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가 결국 법안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VPN을 통해 우회하거나 연령 인증을 속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기본권 논란도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들도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빠진 규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금지냐 허용이냐의 이분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방법이 완전한 금지인지, 부모 동의와 교육을 통한 관리인지, 아니면 플랫폼의 자율 규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SNS 셧다운제 논의가 이미 시작됐으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관련 입법 검토에 나선 상황입니다. 국제 여론조사에서 한국 응답자의 57%가 청소년 SNS 금지 입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 자신이 청소년이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에 지금과 같은 SNS가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수백만 명에게 노출되고 수백만 명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환경이 과연 건강한 것인지 이제는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금지보다는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부모의 지도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찬성이시면 댓글에 금지 찬성, 반대이시면 교육이 먼저라고 써주시고 여러분만의 생각도 함께 공유해주시면 더욱 풍부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의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더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이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